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파바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노스 요새를 허무는 문재인 정부의 노림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사진 보셨죠? 네. 사진 두 장의 사진을 갖다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사진이 혹시 뭔 줄 아세요? 6.25 때 그 서울역 정관, 서울을 점거한 서울 정관 북한 탱크 부대. 예, 그렇죠. 류경수 탱크 부대라고 북한이 엄청나게 자랑하는 부대입니다. 네. 과거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의 김정은까지 모두 보면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최정예 부대죠. 자기들로 봐서는 1950년 이른바 해방전쟁 때 서울 남조선의 수도 서울을 갖다가 제일 먼저 점령했던 류경수 탱크 부대입니다. 우리의 자랑이군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죠. 아니 북한 입장에서 북한 사람 입장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김영광 우리 평론가도 네.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에서 근무하셨죠? 저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예. 20기계화 보병사단에서 병장 전역했습니다. 그 흔히 양기사라고 하죠. 네. 뭐 수도 기계화 사령 사단하고 이제 비교해서 양기사, 수기사 이렇게. 수기사, 양기사 얘기하는데 네. 양기사 병장 출신이시군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인 저거는 언제 때 사진입니까? 지금 뭐 어제 그 비무장지대 안에서 뭐 벌어졌던 일이라면서 언론에서 일제히 다 보도를 했던데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사실 마음이 좀 짠했어요. 이게 뭐 무슨 저 독일 뭐 동부 전선에서 저 나치군하고 소련군하고 무슨 낙수하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을 받았는데. 아이 뭐 그럴 리 있겠습니까만 네. 저는 가슴이 짠했던 이유가 네. 오늘이 마침 2018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지 정확히 8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 벌써 그렇게 많은 예. 시간이군요. 8년. 8년 전에 북한군이 130여 발의 폭탄을 갖다가 연평도에 쏘아서 우리 두 명의 해변 용사가 참 전사했고 또 민간인 2명이 돌아가셨죠. 그런 날인데 마침 어제 보니까 좋아요. 보면 뭐 문재인 정부 지난번 김정은과 평양에서 만나서 9.19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뭐 합의서 냈고 그 부속 합의서로 군사 분야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비무장지대 내에 이른바 도를 연결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도를 연결한 모습을 보면서 물론 뭐 평화가 오는 건 좋은데 뭔가 마음이 좀 섬찟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뭐 연평도 포격 우리 피폭 당한 지 8년이 됐는데 네. 지금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해병 장병들이 참 영웅적으로 K9으로 자주포로 반격을 했지만 네. 우리 군으로서는 정말 치욕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 우리 영토에 예. 북한군의 장사정포, 방사포가 떨어지고 우리 민간인 군인들이 죽는 마당에 불바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60만 대군을 이끌고 있는 육해공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그 얼마나 지금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보면은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혹자들은 뭐 해병이 보면 13번에 응전한 것은 늦었다. 아니랍니다. 네. 그 K9 자주포 그것도 여섯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2문은 갖다가 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렇죠. 하나는 뭐 폭탄에 맞았는데 우리 용감한 대한민국 해병대 대원들이 그거 갖다가 고쳐서 수동으로 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13분 만에 쏜 것은 미국의 관계자들 깜짝 놀라요. 이건 세계적인 기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백령도 연평도에 있는 우리 장병들은 잘 했을지 몰라도 그때 우리 군 수뇌부들의 그 움직임이었다는 건 정말 어디 남들이 들으면 좀 창피할까봐 사실 그 연평도 포격 당할 때 저는 정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청와대에서 근무했잖아요. 네,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치욕적인 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 북한군들이 장사정포 쏘고 난 뒤에 예. 우리가 K9 자주포로 응사를 하고 네. 이게 지금 계속 YTN으로 24시간 지금 오후부터 계속 중계가 되는 마당에 계속 반복 중계됐죠. 아니 이런 우리 영토 주권을 침해당하는 이 상황에서 네. 우리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라고 비난칠 때 우리
공군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이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 알지.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예.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느냐고 전화를 수십 통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걸 거기다 걸어요? 그걸 물으려면 이명박 대통령한테 물어야죠. 이명박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은 네. 군사 지식이 일천하니까 네네.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 아닙니까? 예. 좀 더 뭐 대응할 것이 없느냐? 네네. 이 군인들은 이제 대응을 군사적 예를 들어서 뭐 개머리 고지나 이런데 뭐 우리가 F-15로 폭격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건 이제 전쟁으로 가면 전쟁이 발생하면은 전시 작전 지휘권은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에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시작전 통제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저 제이댐 집적탄으로 때린다든지 예. 대규모 반격을 하게 되면 전쟁으로 갈 텐데 네. 우리가 해도 되겠느냐고 계속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월터 샤프 사령관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당신네 영토에 지금 주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그걸 당신들이 결정하지 왜 나한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물어봐.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이 네. 지금 이렇습니다. 난 이 사진을 보면서도 미국 2사단 가면은 제일 많이 걸려 있는 구호 뭔지 아시죠? Go together. 그냥 함께 가자는 건데 그거보다 더 주한미군과 우리 한국 함께 가자. 싸우자는데 예.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구호들은 예. Fight Tonight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전쟁한다는 각오로 전쟁 대비 태세를 갖추자고 그런 건데 네. 지금 이 군사 합의서라는 걸 제가 읽어봤는데 예. 새삼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한 주권 국가가 예.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훈련들이 네. 저기 해상의 뭐 봉쇄 차단 훈련, 항행 훈련, 포사격 훈련, 해상 구동 훈련 이게 전부 다 적대 행위라 그러면 대한민국 군대가 존립할 근거는 뭡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죠. 네. 이빨 빠진 호랑입니다. 우리가 보면 약 470조 원의 예산 중에서 거의 한 50조 가까운 돈을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현존하고 있는 가상의 적인 네.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훈련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 가상의 적으로 삼지 못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이빨 빠지고 손톱 빠진 호랑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뭐 귤도 보내주고 뭐 공연단도 보내주고 뭐 철도도 연결하고 오케이. 그러나 군사 대비 태세라는 것은 평화가 왔을 때 최종적으로 손을 봐도 늦지 않은 것인데 네. 지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지금 미국과 북한이 감정적으로 우리 저 김영관 평론가도 좀 흥분하셨어요. 이거 지금 보면 좀 목이 메서. 흥분이 되네요. 이거 지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예. 한반도의 모든 무력 충돌에 나는 반대한다 대통령이 선언을 예. 했고 그 평화가 이 시대가 왔다고 선언을 할 수 있으나 그렇죠. 평화는 교류 협력, 상호 신뢰 그리고 군사적인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군은 오늘 저녁에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야 될 사람들인데 Fight tonight. 이 사람들이 평화 쇼에 무슨 꼭두각시 단막 배우처럼 이렇게 등장하는데 정말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정치인들은 정치 노름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이 정치 노름한다고 군인들조차도 장군들조차도 정치 노름에 꼭두각시 노름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격언이 있죠. 그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랍니다. 바로 아까 조금 전에 김현광 우리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평화라는 것은 최종 군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군악근을 갖다 풀면 안 돼요. 물론이죠. 저 미국의 저 미친 매드독 이제 그런 말 쓰지 말고 본인도 욕을 했다는데 그 매티스 국방장관이 예. 미국 의회에 가면 교과서처럼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미 의회를 안 가봤어요. 저도 밖에서만 구경해봤습니다. 밖에서 구경해 보시죠. 우리의 민간 지도자들이 예. 외교적인 옵션이 다 고갈하고 네. 군사적인 옵션을 선택한다면 네. 우리는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도 그 밀리터리 옵션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은 네.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위협당할 때는 언제든지 싸울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어제 저 철조망에 나간 그 사단장 네.
그 양반하고 악수한 북한 군인은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사진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옆에 견장이죠. 네. 견장을 보니까 아마 상좌쯤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대령쯤 되는 건가요? 우리라면 중령쯤 되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진행하고 있던 뭐 현지 뭐 지휘관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투스타의 사단장이 직접 나가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른바 예전에 정치 군인이 문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보면 뭐 전두환, 하나회 하나회이고 네. 이제 문제 더 큰 문제 뭐 군인의 정치화입니다. 군인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줄을 잘 서서 뭐 승진하고 좋은 보직 받는데 이미 눈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근한으로서 1999년까지 대한민국 군대는 정말 용감했고 그야말로 군인들 잘 싸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99년 6월 15일 1차 서해교전 때 그렇죠. 1차 서해교전. 연평해전이라고도 하고. 얼마나 가서 완전 묵사발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3년 후인 2002년 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은 2차 연평해전 때는 우리가 한마디로 진짜 참혹하게 당했습니다. 왜? 계속 위에서 이른바 위에서 권력이 해상 교전 수칙을 또 해서 적어서 뭐 갔다 오면 차단기도 나라 뭐 경고방송 몇 번 하라 그러는 사이에 갖다 와장창 맞고 그야말로 묵사발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러저러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2010년에 이른바 우리가 연평도 그 포격을 당하면서도 아니 현장에 있던 해병대 대원들은 죽기 살기로 머리에 불 붙어가면서 싸우는데 그걸 총지휘해야 될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등은 그건 무슨 엄마한테 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네. 월터 샤프 사령관한테 물어보고 눈치나 슬금슬금 보고 앉을 정도로 이미 장군들이 정치화되어 간다. 그러한 모습의 결정판이 저는 최근에 마침 이번에 이 철원 이번 유해 발굴 물론 우리 돌아가신 분들 유해 발굴은 중요합니다만은 그거 한다고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까지를 갖다 더 대동하고 나가서 뭐 동료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선글라스 끼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 지휘, 현장 위수사령관인 그 사단장은 그야말로 기급을 하고 아마 본인이 직접 뛰어나간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정말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우리 안보 대비 태세를 책임질 군인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네. 재갈을 물리고 네.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가고 지금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네요. 네. 지금 이 9.19 뭐 합의 이행 합의를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라고 그러는데 네. 9.19 핵 합의도 있습니다. 육자회담 해가지고. 사람들 까맣게 잊어먹고 있습니다. 2005년인가요? 2005년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개국이 다 합의한 합의서 해가지고 이행됐습니까? 완벽하게 합의해놓고 아무것도 안 됐죠. 그리고 참고로 네. 2005년 9.19 합의죠. 네. 근데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언제인 줄 아세요? 혹시 기억 안 나시죠? 까빠까빠하죠. 네. 2006년인가요? 2006년 10월 9일 그렇죠.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이죠. 네. 그러니까 1년 만에 우리는 완벽하게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재인, 김정은이 저 판문점 합의나 네. 2차 정상회담 한 합의나 네.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자, 우리의 지금 군사적인 상황은 어떤 것이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네. 다량의 핵무기. 지금은 예. 뭐 40발이 될지 50발이 될지 뭐 정확히는 대략은 뭐 그렇게 그 정도 된다고 그러죠. 나오는데 그 무기로 언제든지 우리를 인질로 삼고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미군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돼서 이 북한의 비핵화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고 그 프로세스는 아무것도 지금 진전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어느 순간이라도 다 합의가 파기되고 다시 돌아가서 지금 맥시멈 프레셔, 제재와 압박 국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아니 민간이 해야 될 교류협력, 경제협력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손을 대할 군사합의서 이 엉터리 합의서 이거 이행하겠다고 지금 판문점에서 그 뭐 택도 없는 합의한 거겠지만은 네. 그 지금 저 GP 다 허물고 지금 K9 자주포 그 병사들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까? 훈련 안 하기로 약속한 거죠. 이게.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한 500명 가까운 네. 예비역 장성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정말 9.19 군사 합의를 빨리 지금 철회하라. 강한 톤으로 지금
성토하고 있어요. 그 요즘 이렇습니다. 네. 9.19 군사 합의에 보면 비행 금지, 보면 뭐 동부전선 40km, 서부전선 뭐 20km, 거기다 무슨 뭐 헬리콥터는 10km. 자, 거기다 보면 서해 훈련, 서해 보면 이쪽 덕적도에서 북한의 초도까지 135km 부분에 군사 훈련을 하지 마라. 그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로 연평도, 백령도, 이 연평도, 백령도에 있는 연평부대하고 해병 그 여단이 사실 북한군 4군단 전체를 딱 틀어주고 있는 겁니다. 북한군 1개 군단이 우리 대한민국 해병 1개 여단한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 K9 자주포가 있으면 뭐 합니까? 훈련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어떤 줄 아세요? 그럼 K9 그놈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훈련도 안 하면. 훈련을 하긴 합니다. 네. K9 자주포를 배에다 싣습니다. 네. 육지를 끌고 갑니다. 이쪽 우스운 얘기지만 끌고 와서 파주에 있는 육군의 훈련장까지 가서 해병대 대원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훈련하고 다시 또 끌고 들어갑니다. 그 시체 말로 뭐 알른이 죽는다고 하는 건데. 예. 제가 그 해병대 그 장병들 참 영웅적으로 네. 참 대응 사격을 했는데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수동으로 전환해서 고장난 포도 한 대 있었고 했느냐 했더니 매일 2번씩 포 진지에 들어가서 비상 배치 훈련도 하고 실사격 훈련도 하고 네. 했기 때문에 그 전쟁적 상황이라는 건 장군이나 저 위관급 장교나 병사들이나 다 처음 겪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제대로 포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돼. 파주에서 도대체 어느 좌표로 어디에 이 지형지물이 또 저 섬에서는 이 높이와 우리가 쏘고자 하는 북한 포대와 이게 다 다를 텐데 파주에 가서 그런 훈련이 가능합니까? 그 훈련은 안 되고 다만 포를 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이 이제 뭐예요? 우리가 포를 유사시에는 우리가 보면 저쪽 개머리 고지에 보면 저기 딱딱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를 향해서 일단은 그 늘 훈련을 갖다 숙지해 갖고 딱 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인들은 착하니까 뭐 대통령이 가서 합의해 왔으니까 지키겠다고 그렇지만 북한도 상응해서 안 하고 있고 뭐 포진지 구멍 닫고 있는 거 가서 우리 검증합니까? 우리만 일방적으로 혹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번에 오늘 저희가 제목으로 정한 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지노선을 허무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얘기인데 뭐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풀고 마지노선을 허물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먼저 총 내려놓고 유사시에 저 사람들은 보면 우리가 짧게는 20년 길게는 거의 70년 동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라도 칠 수 있는데 그거 갖다가 우리가 당하고 있고 또한 전 어제 보니까 이번에 그 철원에 그 철원에 보니까 이 중부전선 아니에요? 그게 우리 쪽으로 1.7km, 또 저쪽으로 1.3km를 갖다 쭉 12m 폭으로 쭉 이었대요. 그걸 보는 순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평화 모드로 계속 가고 남북이 통일되고 서로 갖다가 그야말로 저 총을 다 녹여서 보습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이리시면 안 된다. 총을 녹여서 삽과 보습을 만들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유사시에는 저 길이 만약 여차직 틀어졌을 땐 저게 북한군 탱크로 들어올 수 있는 그야말로 탱크 길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탱크 길입니다. 우리가 진짜 뭐 만에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디서 소근소근 얘기할 때 무슨 얘기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우리 그렇게 훈련도 못하는 병사들이 파주에 가서 포서든 병사들이 연평도, 백령도를 시키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걱정 중에 하나가 그 섬 하나를 북한이 그 공기 부양정으로 점령을 하고 자, 우리 이제 여기서 꼼짝 한 발 더 너희들 움직이면은 평택 미군기지에다 핵 또 떨어뜨리겠다고 그러면 그런 데 대한 대비가 돼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나는 정말 앞으로 착하게 살 테니까 형님 좀 믿어주시고 무슨 약속 받아왔습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남북 문제만 잘 되면 모든 것을 깽판 쳐도 된다. 보면 북한의 선의를 너무 순진하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형님 그렇게 믿을 때는 형님 그 믿어주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이에요. 저는 김정은 노동당 비서가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철석같이 믿을 뭔 약속을 한 것 같아. 아니면 뭐 각서를 써줬다든가. 봤어요? 아니 그런 걸 좀 공개를 아니 보도다리에서 얘기만 했지. 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착실하게 배에다 연평도에 있는 자주포를 싣고 와서 파주에서 훈련하고 하는데 북한이 그러지 않고 야 합의 이제는 그야말로 평화가 왔다. 군사적 긴장 일어날 게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각하 이제 한반도 내에서의 모든 군사 훈련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김일성 때부터 북한이 일관되게 추구해오던 바입니다. 김일성 과거부터 얘기한 게 이거 뭐 저 한반도 조선반도에는 20만 군대만 있으면 된다. 네. 과거 일본 시대, 일제 시대 때도 3개 사단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남북한 간이 그야말로 자 무장 놓고 그야말로 그 고려 연방제 아니에요? 네. 고려 연방제 하에서 네. 자,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한민족 통일 방안은 국가 연합 형태입니다. 네. 저들이 이야기하는 고려 연방이라는 것은 이른바 연방군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마 흔한 얘기로 그저 별로 할 일도 없는 남조선군들 그저 무장해제하고 저 연방군들을 편입하라. 편입하라. 그 우리가 뭐 굳이 뭐 민족끼리 싸울 거 있겠니? 우리 민족끼리? 글쎄 말입니다. 지금 저는 이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뭘 또 우리한테 요구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 한미 정보 당국이 파악한 바야 뭐 북한은 지금 탱크 굴리는 훈련할 기름도 없고 없어요. 비행기도 뭐 띄우지도 못하는 판에 그러니까요. 왜 우리 비행기들을 안 띄우고 훈련 안 하고 지금 띵동 네. 띵동 띵동 제가 띵동할 때는 항상 사자성어 나옵니다. 송양지인 송나라 양공의 어짐 즉 보면 그야말로 상대방의 계략이나 네. 상대방의 그 선의를 믿고 자기 옷 다 벗고 자기 무기 내려놨다가 패가 망신할 경우를 송양지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정부 이 군사적인 방위 태세에 허무는 거는 좀 다른 것과 보조를 맞춰서 귤 보낼 때 뭐 소고기 보낼 때 좀 제목 뭐 좀 조금 해야지 되지 군사적인 방위 태세를 다 허물뜨리면 어떡합니까? 아예 걱정이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군은 정치화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군인보다 더 무서운 게 군인의 정치화입니다. 군은 그야말로 평화를 원하거든 네. 전쟁에 대비하라 하는 것이 뭐 그야말로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오늘 뭐 그런 부분을 놓고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8주년 마침 어제 보니까 그 철원에서 남북한 DMZ의 그 도로를 갖다가 연결했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드는 섬찟한 느낌, 야릇한 느낌을 우리 김영광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제가 오늘 봤습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오늘 좀 흥분하실 만큼 글쎄 말입니다. 왜가 이거 뭐? 2010년에 네. 청와대가 바로 거기에 있었잖아요. 한심하더라고 우리 군이. 그 얘기 언제 다시 한번 할까요? 하시죠.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은 하고 한심한 얘기는 조만간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